세금. 우리 대부분에겐 소득의 결과로 따라오는 것이죠. 하지만 부유층에게 세금은 모든 계획의 시작점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금을 대하는 이 두 세계의 근본적인 차이, 그러니까 순서를 바꾸는 것만으로 모든 것을 바꾸는 그들의 사고방식을 한번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보통 우리한테 세금이란 건 월급 명세서에 딱 찍혀 나오는 뭐랄까 정해진 규칙 같은 거잖아요. 하지만 이 문장은 그 생각의 틀을 완전히 깨트립니다. 부유층에게 세금은 고정된 규칙이 아니라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하나의 변수라는 뜻이죠. 자,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이게 모든 걸 설명해 줍니다. 왼쪽은 우리가 익숙한 선소득 후 세금 방식이죠. 그런데 오른쪽은 정반대입니다. 선세금 설계 후 소득 창출. 단순히 순서만 바꾼 것 같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부의 격차가 기하급수적으로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대체 어떻게 이런 차이가 생기는 걸까요? 첫 번째 파트에서는 세금을 결과로 받아들이는 세계와 세금을 설계의 대상으로 삼는 세계, 이 두 세계의 근본적인 관점 차이부터 들여다보겠습니다. 우리 대부분한테 세금은요, 거대한 벽처럼 느껴집니다. 그저 부딪히고 감당해야만 하는 장애물처럼요. 하지만 부유층은 세금을 복잡한 미로로 봅니다. 길은 물론 어렵지만 분명한 규칙이 있고 반드시 출구가 존재한다는 걸 아는 거죠. 그들은 벽을 부수려고 하지 않고 미로의 지도를 찾으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미로의 지도는 과연 어떻게 그리는 걸까요? 두 번째 파트에서는 부유층이 세금을 설계하기 위해 사용하는 구체적인 세 가지 핵심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은 관점을 완전히 바꾸는 겁니다. 세금을 숫자가 아니라 하나의 언어로 보는 거죠. 이 언어는 감정이 아니라 법률, 규정, 조문이라는 아주 엄격한 문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문법을 이해해야만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법의 언어라는 게 아시다시피 너무 복잡하잖아요. 혼자서는 마스터하기가 거의 불가능하죠. 그래서 부유층은 이 언어의 원어민들, 그러니까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로 구성된 전문가 팀을 고용합니다. 이 팀이 바로 그들의 통역가이자 전략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전문가 팀이 쓰는 가장 강력한 문법 중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돈은 다 같은 돈이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똑같은 1억 원이라도 법적으로 어떤 이름표를 달고 있느냐에 따라 세금의 크기가 극적으로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이 표를 한번 보시죠. 똑같이 벌어도 근로소득이라는 이름표가 붙으면 세율이 최고 45%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 법인소득이라는 이름표로 바꾸면 세율 구간이 9%에서 24%로 낮아지죠. 결국 자산의 이름을 바꾸는 행위가 곧 세금을 바꾸는 것과 같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부유층은 이런 소득 변환이라는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1단계의 높은 세율을 내는 근로소득을 2단계, 3단계를 거치면서 더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배당소득이나 법인소득의 형태로 전략적으로 바꾸는 거죠. 이것이야말로 세금 설계의 핵심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절세라고 하면 세금을 덜 내는 것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진짜 고수들의 전략은 좀 다릅니다. 그들은 세금을 덜 내는 것보다 나중에 내는 것, 바로 이 세금 이연에 훨씬 더 집중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시간이라는 가장 강력한 엔진을 내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당장 세금으로 내야 할 돈을 1년, 5년, 10년 더 굴릴 수 있다면 그 돈은 복리의 마법을 통해서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드는 것, 이것이 세금 이연의 본질이죠. 자, 이제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 원칙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어떤 거래에 세금이 붙는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진짜 세금은 사실 다른 곳에 붙습니다. 이 질문에 한번 답해 보시겠어요? 10억짜리 건물을 팔 때 세금은 그 10억 원이라는 거래 가격에 부과되는 걸까요? 정답은 아니요입니다. 세금은 거래 행위 그 자체나 가격에 붙는 게 아니에요. 그 거래를 가능하게 한 법적인 구조, 즉 스트럭처에 붙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유층은 가격을 흥정하는 시간만큼 혹은 그 이상으로 거래 구조를 설계하는데 시간을 쏟아붓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똑같은 건물 하나를 두고도 이걸 누가 어떤 형태로 소유하느냐에 따라 세금의 얼굴이 완전히 바뀝니다. 개인이 소유할 때, 법인이 소유할 때, 신탁으로 묶여 있을 때 내야 할 세금의 종류와 금액은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되죠.
자산은 하나인데 세금 시나리오는 여러 개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다양한 구조는 도대체 왜 있는 걸까요? 흔히들 세금 혜택을 부자들을 위한 법의 허점이라고 비판하잖아요. 하지만 그 본질에 들여다보면 허점이 아니라 국가가 자본에게 보내는 일종의 신호입니다. 국가는 세금이라는 도구를 써서 경제라는 거대한 배가 어디로 가야 할지 알려주는 등대 역할을 하는 거죠. 이곳에 공장을 지어라, 이 기술에 투자해라, 고용을 늘려라. 세금 혜택은 바로 그런 국가의 정책적 방향을 가리키는 명확한 신호등인 셈입니다. 여기 보시는 투자, 고용, 승계 같은 것들에 대한 세금 감면이 바로 그 신호들입니다. 부유층은 이 신호들을 정확히 읽고 그 길을 따라 자본을 움직이죠. 그 결과 국가 경제에 기여하면서 동시에 합법적인 세금 혜택이라는 보상을 얻는 일종의 윈윈 게임을 하는 겁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모든 전략의 뿌리에는 딱 하나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어진 현실에 나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유리하도록 현실의 구조를 재배열하는 기술입니다. 부유층의 세금 관리는 한 번 하고 끝나는 이벤트가 아니라 이 4단계 최적화 사이클을 계속해서 돌리는 과정에 가깝습니다. 자산의 형태, 현금 흐름의 귀속, 과세 시점, 그리고 최저세율 구조 유지까지 모든 단계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능동적으로 선택하고 설계하는 거죠.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압축하면 바로 이겁니다. 일반인은 세금에 적응하고 부자는 세금이 자기에게 적응하도록 구조를 바꾼다. 이것이 바로 두 세계를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건 불법적인 탈세와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예요. 이건 물길을 막아버리는 게 아니라 합법적인 댐과 수로를 건설해서 세금의 흐름을 바꾸고 그 힘으로 자산이라는 물레방아를 돌리는 자산성장의 기술에 가깝습니다. 법을 어기는 게 아니라 법을 가장 잘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이죠. 오늘 이 이야기가 끝나고 여러분께 마지막 질문 하나를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세금은 피할 수 없는 고정 비용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지식과 선택으로 결과를 바꿀 수 있는 설계 변수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답이 앞으로의 재무적 미래를 결정할지도 모릅니다.